수정님 어디 가셨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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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3 헬시클럽 우리 회원 여러분. 네, 저는 오늘의 강사이자 서울본원 3.3 헬시클럽 서울본원 총괄수석 장진영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TR 이후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10여 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건강은 사후에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건 저희 진짜 실제 가족에게도 너무 뼈아픈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머리를 실제로 여는 개수술을 하셨고요. 아빠는 간의 3분의 1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셨고, 저희 언니는 참 가슴이 아프지만 신장암을 진단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가족은 휘청했었고, 그래도 제가 대학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관련 직종에서 근무를 했기에 어떤 이런 골든타임을 잘 캐치해서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뭐 교수님이나 수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해서 수술장을 잡고 수술을 해서 정말 저희 가족은 지금 안정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데 나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느낀 건 뭐냐면 건강은 자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 검사가 괜찮다고 해도 건강검진 결과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뱃살이 찌고 몸이 붓는다면 아, 이게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8년 동안 아토피, 생리통, 또 복부 비만으로 너무 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18년 동안 아토피를 겪는다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약 바르고 주사 맞고 또 연고를 바르고 병원 약을 먹는 게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비염이 있고 알러지가 있는 것을 보니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도저히 얘네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의 염증을 바로 잡아야 되고, 해독을 해야 되고, 면역을 바로 잡고,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때쯤 TR90과 TR미를 만나서, 진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몸 안의 환경을 완벽하게 바꾸는 바디 리셋, 체질 개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달리 이렇게 살면서 가장 날씬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네, 이렇게 그냥 날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약속 있을 때는 즐기고 또 먹으면서 그런 몸을 4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R 프로그램 그 이후 우리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투자를 했잖아요. 또 시간도 투자하고 또 에너지도 투자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몸을 평생 어떻게 내가 돌보며 유지어터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또 전문가이자 실전 경험자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해요. 자,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저한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TR90, TR미 저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어떤 제품일까요? 자, 어떤 제품일까요? 네, 제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다른 분들에게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한 비교 한 가지 해드릴게요. TR90과 TRB 원리는 비슷하지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름만 들리면 아는 대학병원이고 줄기세포 난임병원으로 굉장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혈액을 뽑아서 외부에서 황산화도 시켜주고 비타민도 넣어서 다시 내 몸으로 그 피를 집어 넣습니다. 마치
우리가 투석하는 것처럼, 그리고 헌혈을 해서 혈장을 분리해서 다시 빨간 피를 내 몸에 넣는 것처럼, 이것을 셀포톤 요법이라고 합니다. 세포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한 번 할 때도 너무나 위험해서 밖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몸무게에 따라 그 횟수가 다릅니다. 최소 네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이 듭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최소 수천만 원이 들죠. 이거를 우리나라로 외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외국인들이 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인데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저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TR미와 TR90으로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냥 세포 단위를 항산화시키고 비타민만 넣어줄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에이즐락 특허 기술로 우리 유전자를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유전자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TR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젊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우리 회원님들을 일선에서 만나면서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와 건강을 챙길 때? 자, 뭐래요? 많이 뺐는데 다시 일했더니 살이 쪘대요. 지방 흡입을 했는데 다시 또 살이 쪘대요. 쪘다 반복한대요. 이래 했는데 무월경에 조금만 먹어도 붓고 살찌는 체질이 됐대요. 갑상선 절제와 당뇨가 찾아와서 요요로 30kg 이상이 쪘대요. 양 한 박 다 해봤는데 14kg 감량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 10kg가 돌아왔대요. 자, 다 뭐예요? 요요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유지어터에 제가 오늘 3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베이직하고 가성비 좋은 걸로 제가 엄선을 했습니다. 모두 다 넣고 싶지만 딱 세 개를 제가 엄선을 했거든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혈관 청소도 하고 체질 개선도 하고 고혈압, 아토피, 고지혈증, 뭐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 몸을 유지하려고 하면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혈당 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나쁜 지방을 배출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내 몸의 필수 영양을 채우는 것. 이 세 가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돌아가야 내 몸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이 찌지 않고 내 몸에 독소와 염증을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라이프팩, 생명 보따리죠. 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간단한 동영상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아니 옛날 사과를 하나 먹었다면 지금 네. 나오는 사과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고? 사과에 따라 다르지만 아. 보통 24개에서 26개의 사과를 먹어야지 50년 전의 사과하고 같은 철분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옛날처럼 시금치 한 단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오던 비타민C를 먹으려면요. 지금은요. 열리주먹. 선생님, 이거는 몇 단인가요? 시금치 한 19단에서 20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금치로 옛날 시금치만큼 비타민C를 섭취하려면 매일 19단에서 20단. 요리도 못하거니와 먹지도 못하거니와 그리고 비싸요. 아니 선생님 이 말이 좀 안 되는 게 세상은 점점점 발전해가고 있는데 네. 비타민과 미네랄은 왜 점점점 퇴화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봄에 씨를 심으면 여름을 걸치면서 그 땅에 있는 비옥한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을 그 과일이 다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한 번 먹는 열매들은 굉장히 그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가 풍부해요. 요즘은 속성 재배죠. 옛날에 봄에만 볼 수 있었던 딸기 맞아. 1년 내내 봅니다. 맞아. 귤도 1년 내내 봅니다. 맞아. 속성 재배를 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이 과일이 다 흡수하기에는 덕무 시기가 짧은 거예요. 두 번째는 땅도 예전 같지 않죠. 비가 오면 공기 오염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나 비료가 들어오면서 땅 안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칼슘이라든지 미네랄이 비 오면 다 쓸립니다. 그러니까 네. 열량은 똑같고요. 그러네. 모양도 똑같은데 안에 있는 영양소가 다 네. 요즘에는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상향됐다는 거죠. 하지만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은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정말 요즘엔 예전만큼 모든 음식에 영양이 없죠. 아까 사과 몇 개를 먹어야 된다 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를 먹으면은 거기서 얻을 철분을 24개, 25개래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 한 단을 먹을 수 있을 때 비타민이 지금은 15단,
16단 정도를 먹어야 된대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토양은 산성화되어져 있고 공기에 미세먼지가 그득하고 우리는 꽤나 많이 가공식품과 배달에 익숙해져 있죠. 멀쩡해 보여도 영양의 밀도가 예전에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필수적으로 올바른 영양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최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가령 양쪽 눈이 있잖아요. 한쪽 시력이 안 좋아지면 그 시력이 좋은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을 따라가요. 우리 청력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청력이 소실되거나 안 좋으면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곳을 따라가요. 좌뇌 좌우 뇌 그러니까 좌우 뇌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곳을 따라가면 너무 좋지만 안 좋은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밸런스를 맞출 때. 자,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양이 빵빵하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빈틈이 있다면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또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애써 채운 영양이 안 좋은 쪽에 밸런스를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양은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양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잡힌 영양소, 항산화, 다양한 무기질,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심지어 뼈 건강까지 말 그대로 라이프팩은 생명 꾸러미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팩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를 강력하게 5가지를 뽑자면 라이프팩은 너무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산소의 공격을 받아 늙고 병들기도 합니다.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 속의 핵과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거든요. 자동차로 비유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매연이 배출되고 또 엔진은 마모가 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한가요? 윤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내가 대사하고 에너지를 내고 움직일 때 나는 나아가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강력한 우리 항산화 물질이 그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성산소의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라이프팩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항피로 작용입니다. 항피로작용은 8개로 이루어진 비타민 B군인데요. 세포 안에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또 다시 자동차로 비유를 드릴게요.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 우리가 어때요? 엔진이 강하게 필요하잖아요, 힘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강력한 그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이프팩은 누가 먹나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었잖아요. 그쵸? 세 번째, 미네랄,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신진대사, 체내에서 그 미네, 비, 미, 미네랄과 미량 원소는 체내에서 또 합성되지가 않아서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셀레늄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E보다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1970배나 높거든요.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약, 이런 병원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셀레늄이 되게 많이 결핍이 돼요. 되게 많이 결핍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약을 장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균형 잡힌 영양, 특히 이렇게 미네랄, 미량원소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영양제, 라이프팩을 꼭 추천드려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파이토케미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예요. 식물은 동물보다 오래 삽니다. 막 그래서 나무 보면 5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은 암에 걸리기도 하지만 식물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그 파이토케미컬 때문인데요. 자, 동물은 우리가 위험이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갈 수가 있어요. 피할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는데, 식물은 어떤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뿌리 내린 그곳에 한 곳에 있으면서 모진 비, 바람과 그 극한 상황을 자신의 몸으로 다 지켜내고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때 생성되는 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 라이프팩에는 요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는데 라이프팩을 먹어야 되는 이유, 항산화 작용, 항피로 작용, 미네랄,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혹시 그 라이프팩 챌린지라고 들여보셨을까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라이프팩은 파마닉스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뉴스킨으로 인수합병하기 전부터 존재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 제약회사가 만든 영양제가 바로 라이프팩인데 이 라이프팩을 기능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 논문만 100만 개가 존재한대요. 너무 위대하지 않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라이프팩 챌린지가 무엇이냐? 이 라이프팩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챌린지를 합니다. 공표를 합니다. 뭐라고? 자, 이 12가지 기준 중에 라이프팩보다 더 좋은 영양제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라이프팩을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라이프팩 챌린지라고 하는데 그 12가지 항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월등하게 우수한 영양 성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라. 두 번째, 일반인이 결핍되기 쉬운 모든 핵심 영양소를 최정량으로 제공하라. 3. 최적의 항산화제를 사용해라. 따다다다다다 다 있고 마지막에 12번째 USP23 분해 테스트를 통과하라. 라고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아실 텐데 마지막 12번째 거는 우리 PDR이라고 하는 미국 내과 의사 처방집에 처방전에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 23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캡슐은 위에서 30분 이내, 타블렛은 45분 이내에 얘가 분해돼야 하고 적정 시간이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영양의 흡수가 심각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로 12가지 그 챌린지를 내걸었는데 세상에 정말 아직까지도 12개 항목을 100% 만족시키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A 회사의 WX 몇 점인가요? 5점이에요. 그리고 U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몇 점인가요? 5점입니다. 세상에 과반수 따라오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 참 대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뉴스킨이고 그러기 때문에 파마넥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감동이지 않나요? 저희가 먹는 것이 또 바르는 것이 이런 철학에서 철학을 가진 회사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으니 먹을 때마다 바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누가 먹었나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올림픽 공식 공급 제품이었습니다. 또 영국, 태국, 일본 황실에도 들어갔었고요. 월드스타 비도 먹었고 축구 선수 이동국, 한류 스타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에스더 아시죠? 여에스더가 본인 어떤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에 수많은 컬럼에서 정말 현존하는 영양제 중에 가장 적합하고 잘 만들어진 영양제는 라이프팩이라고 굉장히 많은 컬럼에서 추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광고하진 않지만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외부에서 극찬을 했던 라이프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이프팩은 진짜 생명주머니거든요. 13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5가지 식물 영양소까지 그거를 한 포로 딱 만들어줬는데 그 내용물이 이렇게 많아요. 자, 요거 하나 다 챙겨 드실 수 있겠어요? 하나?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프백을 저의 생명 주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입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 가치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여름에도 커피, 겨울에 추워도 얼어 죽어도 우리
아메리카노 커피 마시잖아요. 라떼도 마시고. 그래서 커피랑 비교해 봤습니다. 자, 라이프팩이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면 그 한 포가 아니라 하루에 그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3,000원대거든요. 그 3,200원. 요 커피 브랜드를 찾아봤더니 이디야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에 2번 정말 이렇게 완벽한 생명 보따리 라이프팩을 챙겨 드시겠어요? 이디야 커피를 드시겠어요? 자, 우리 3.3 헬시클럽 회원님들은 너무너무 현명하고 지혜롭고 나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피가 아닌 라이프팩을 챙겨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혈당 관리이죠. 혈당 엣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혈당이 무엇일까요? 우리 혈당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혈당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그냥 포도당이에요. 그냥 피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치 혈당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혈액 속에 그냥 묻어나 있는 떠다니는 혈액 속에 그냥 당일 뿐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그때는 문제겠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 혈당은 수천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예요. 그게 혈당입니다. 여기 보시는 초록색 선 범주 있죠? 여기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빨간색 선으로 왔다 갔다 그 파장이 그 굴곡이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자, 우리 몸의 포도당이 대사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혈당은 왜 오를까요? 혈당이 오르는 음식을 먹어서 오를 거예요. 혈당이 오르는 환경에 처해 있거나. 그러면 혈당은 왜 떨어질까요? 먹었으면 떨어지나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그 쪼개진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포도당은 계속 혈관에 있으면 안 돼요. 혈관에는 너무 많은 당, 지방 등이 있으면 우리 혈관은 터지거나 막히거나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포 안에 들어가서 내 몸에 에너지로 써야 되는 게 이 포도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포도당은 이 세포 안으로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꼭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즉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최소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수명이 1년도 채 못 돼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몸에 포도당이 대사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일까요? 혈당 스파이크는 마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내 혈당이 엄청 올라갔다가 또 올라간 만큼 엄청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췌장에서는 엄청난 인슐린을 짜내야 돼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내려왔어도 차근차근 내려오면 괜찮은데 너무 올라간 혈당은 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저혈당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몇 번은 견딜 수 있겠죠. 우리 몸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췌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췌장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합니다. 췌장이 파업을 하는 게 당뇨입니다. 또 세포도 더 많은 포도당과 인슐린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나한테 들어오지 마, 나 이제 못 받아라고 세포도 파업을 합니다.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혈관은 많은 양의 당으로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혈관 안에도 손상이 됩니다. 이러면서 질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혈당 스파이크 증상을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식후에 참을 수 없는 피로, 졸음이 몰려온다. 두 번째, 식후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 금세 공복감이 느껴진다.
네 번째,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된다. 자, 근데 이거 원래 이러는 거 아니야? 밥 먹고 나면 원래 졸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에너지를 올려서 오히려 힘이 나고 일의 능률이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밥 먹으면 졸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인슐린 저항성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당대사는 몇 가지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바늘로 콕 찔러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죠. 네, 대부분 그 혈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복 식전 검사, 그 또 식후 검사, 그 당화 혈색소가 대표적으로 있고, 특히 당화 혈색소 검사는 나의 3개월치 평균을 알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의 늪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어느 때는 0점이고 어느 때는 100점이고 어느 때는 80점이고 그런데 나의 평균은 약 60점, 70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게 내 성적이 고루고루 그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너무 편차가 크죠. 그런 것처럼 당화 혈색소는 평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나의 혈당을 그때그때 나의 혈당 패턴, 혈당 스파이크가 어떻게 치는지 그러한 나의 패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은 저희 TR90과 TR미를 하시는 동안에 반드시 이 G7이라고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측정해 봐서 나의 혈당 패턴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내가 특정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나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혈당 관리 해결책은 인슐린 저항성을 민감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한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네, 혈당 엣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혈당 엣지의 성분을 보자고 하면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 나의 인슐린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췌장을 도와서 포도당을 데리고 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세포 안에서 내가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카테킨이라고 하는 우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차의 성분인데요. 그냥 녹차도 그냥 녹차가 아닙니다.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이고 가장 명품 가치가 있는 중국 후저우에서 가지고 온 녹차인데요.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잎을 따야 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인데요. 어른잎을 이렇게 구별하는 게 기계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또 재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구화건과 뽕나무잎 추출 분말은 어 내가 만약에 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면 나의 밥 한 그릇을 뚝 떼서 나의 탄수화물을 40%를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엣지에 대해서는 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혈당을 다 차단한다고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혈당 혈당의 흡수를 막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인슐린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체지방을 커팅해 주고 또 우리가 그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혈당 엣지도 커피값과 비교해 봤습니다. 자, 하루 우리 4,100원. 우리 혈당 엣지 값이거든요. 근데 요 값이 우리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더라고요. 자, 다시 또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체지방을 아웃시키고 혈당을 커팅해주고 또 내 몸의 염증도 제거해주는 우리 혈당 엣지가 있는데 우리 혈당 엣지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겠어요? 네, 우리 똑똑하고
현명하고 내 몸을 아끼는 우리 3.3 헬시클럽 회원님들은 당연히 혈당 관리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영양을 채우고 또 혈당을 커팅했으니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지방 커팅입니다. 네, 우리 화이번의 소개에 앞서서 지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지방에 대한 오해가 많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방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방은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뭘까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처럼 우리 혈행을 맑게 해주죠. 그러면 그 포화지방은 무엇일까요? 밀가루, 가공식품, 튀김처럼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기름을 말해요. 포화든 불포화든 우리 몸에서 이런 지방들은 내 몸을 대사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기름들이 내 몸에 과잉되었을 때 심혈관계에 좋지 않고 또 우리 몸을 굉장히 염증을 일으키고 혈행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버넷이 어떻게 우리 몸의 지방을 또 흡착해서 빼줄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일반적인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이섬유는 사람의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고분자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채소, 해조류, 통곡물들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이고요. 양배추에서도 이파리 부드러운 거 찌면은 부드러워서 녹는 부분 말고 줄기, 거친 부분, 질겅질겅한 부분이거든요.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기능 인증을 하냐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변비, 두 번째 우리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저하시켜 줍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우리가 낮춰줍니다. 요게 기능을 입증한 명확한 그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두 가지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기 때문에 이렇게 퉁퉁 불어서 포만감을 줘요. 젤리처럼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과일, 해조류, 보리, 견과류가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볼 수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을 우리 그 대장에서 우리가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변의 부피를 늘려서 변을 단단하고 또 단단하면서도 적당히 부드럽고 그래서 잘 배출되게 해줘서 변비를 예방해주고 또 지방을 흡착해서 같이 배출해주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인 지금까지는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부터 화이번의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화이번의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키토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방사능이 오염됐을 때 그 땅의 모든 생물이 기형을 일으키고 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대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류가 갑각류 종류였는데 그 종류에서만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한 끝에 갑각류 속에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방사능, 중금속,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기능식품에서 키토산을 동물성 식이섬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화이버넷은 다른 키토산과 어떤 차이가 있냐? 라고 여쭤보시면 붉은색 가시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키토산과 다른 점은 요 가시개를 순도를 더 높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키토산이 가지고 있는 그 양전하의 비율을 5배나 더 높였고요. 지방의 흡착률이 50배나,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50배나 높였기 때문에 일반 키토산 식이섬유와는 완전 그냥 비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키토산 식이섬유는 18% 정도만 100%일 때 18% 정도이만 지방을 흡착하지만 우리 화이버넷은 86% 이상을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또 다른 게 무엇이냐면 화이버넷은 키토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식이섬유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발효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수용성, 불용성 같이 들어있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전을 하냐면 화이버넷 속 양전하를 띠는 어떤 키토산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그 키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음전하를 띠는 지방, 어떤 기름들과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자연스럽게 배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특히 장 건강을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찌꺼기, 독소 배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동양인들이 소고화된 음식을 먹으면 왜 대장암에 걸린다고 하는 줄 아세요? 동양인들의 대장은 서양인들보다 길어요. 우리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 유익균을 만들어내서 살아가야 되는 종족인데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그 긴 장 속에서 고기가 소화되는 게 아니라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화이버넷을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효 식이섬유 그리고 키토산까지 들어있는 화이버넷은 첫 번째 체지방을 축적을 방지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혈압을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 중금속, 그리고 나쁜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고 장내 유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간 기능이 회복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하잖아요. 근데 흡수해서 다른 곳으로 그냥 대장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흡수돼서 간으로 먼저 보내지거든요. 그런데 이 화이버넷은 전처리를 해서 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쁜 지방이나 중금속, 찌꺼기들은 화이버넷이 소장에서 그냥 우리가 흡수되지 않게 내보내기 때문에 간으로 갈 때 한번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이 회복되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넷을 우리 몸에서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믹스커피로 이렇게 실험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그물망이잖아요. 지방을 흡착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자, 우리 이렇게 파이버넷도 제가 커피값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먹을 때마다 2,300원이에요. 요 커피값은 메가커피의 라떼더라고요. 2,300원. 자, 우리 하루에 내가 먹은 그, 우리 그 라떼는 그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는 거잖아. 좋지 않은 지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방을 드시겠어요? 아니면은 독소와 중금속과 나쁜 지방을 빼내는 화이버넷을 드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화이버넷을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기를 먹기 전에 늘 화이버넷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우리가 TR90과 TR미로 3개월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하고 내 몸을 세팅을 하고 다이어트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지어터로 살아갈 땐 이렇게 급한 불은 우리가 큰 불은 우리가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꺼야 되지만 그 후에 잔 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기로 이렇게 끌 수 있죠. 그것이 우리 소화기로 끊고 유지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세 개 말씀드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을 때 하루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9,600원이더라고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초 제품 말고 내 몸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좀 프리미엄 관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씩을 더 추가해 봤습니다. 자, 라이프팩의 필수 영양소를 영양에 충실을 했는데 나는 좀 더 노화와 나의 어떤 염증을 잡는 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은 유스스펜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유스스펜에는 9가지 비타민, 12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루테인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 굉장히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죠. 항노화가 아니라 유스스펜과 라이펙을 함께 드신다면 영노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들어져 있는 메타입니다. 화이버넷과 메타를 함께 드신다고 하면 완전 우리 그 어벤져스거든요. 대장의 상태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아무리 좋은 균을 내가 대장에 넣는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균을 넣는다고 해도 대장의 생태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메타의 보라색깔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의 상피세포를 매우 좋게 합니다. 우리 몸의 상피세포는 모든 점막에 있어요. 코 점막, 눈 점막, 그리고 혈관 점막도 상피세포고요. 대장의 점막이 상포세피입니다. 대장의 상피세포를 쫀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타는 대장의 지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주 저희가 탄탄하게 지켜주는 메타, 우리 소개해 주신 분, 그리고 우리 후원인분, 혹은 우리 각 반의 컨설턴트님들께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긋지긋한 뱃살을 삭제할 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혈당 엣지와 웰스파거든요. 혈당을 안정화시키면은 지방이 저당되지 않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몸이 됩니다. 지방이 알아서 타는 몸으로 되는 거죠. 거기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체지방, 뱃살을 정말 잘 빼주는데 여기에 림프 순환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3주만 해봤는데 정말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 알려드린 3가지 아이템 플러스 또 저희가 프리미엄 아이템을 3가지 더해 주신다고 하면 유지어터뿐만이 아니라 영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TRM이나 TR90은 딱 집중하는 아이템이에요. 3개월 동안 내 몸을 집중하고 리셋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리 쓰고 식단 인증하고 우리 컨셉님께 피드백 받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몸을 요 아이템들로 평생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내가 다이어트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숨막히지 않나요? 자, 3.3 헬스클럽 안에서 우리 함께 집중하고 우리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으로 평생 유지어터로 살아갈 수 있는 루틴 함께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